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3, 4학년 친구들 등교하기로 했던 날이죠. 네, 우리 부모님들 설레고 또 불안한 마음으로 오늘 준비하셨을 텐데요. 물론 일부 지역에 또 다시 휴교령이 내려서 학교를 갈 수 없는 친구들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갈 수 있는 상황, 갈 수 있는 지역도 있어요. 네. 그리고 학교가 소규모이거나, 네,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런 또 지침들을 잘 만들어서 네, 등교를 하는 것에 문제 없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학교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별일 없이 무사히 건강하게 학교 잘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등교 준비하시고 또 오랜 기간 아이들과 집에서 전쟁 아닌 전쟁 치르신 3, 4학년 부모님들 모두 정말 수고하셨다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반복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반복에 대해서 좀 강박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런 강박을 제가 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이들 공부를 하실 때는요,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너무 정확하거나 너무 수치화된 것들은 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성격이 좀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엄마표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네, 뭐 책을 집어 던진 날도 있었지만 지금 이마만큼이나 아이들이랑 그래도 웃으면서 공부합니다. 네. 아이들 속으로 울고 있나요? 어쨌든, 네, 막 쌍욕 안 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의 경험과 어떤 시행착오들이 바탕이 되긴 했지만, 가장 바탕이 된 것은 뭔가 좀 대충 넘기는 저의 그런 기본 성향이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좀 대충대충 사시는 분들은 희망을 가지셔도 좋겠고요. 꼼꼼하게 이렇게 좀 잘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스타일이신 분들은요, 조금 느슨하게 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힘을 빼시라는 말과 조금 통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반복. 아이들이요, 책을 읽을 때 영어 책, 한글 책 이렇게 읽는 모습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반복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대충 후루룩 넘겨버리는 아이가 있고요. 한 책만 붙들고 계속 그 책만 읽는 아이가 있어요. 또, 뭐 좀 필요하다가 생각돼가지고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아이한테 뭐 다큐멘터리나 역사물 또 뭐 지식 채널 E 같은 좋은 그런 영상물들을 보여줬는데 정말 딱 한 번 보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아이도 있고요. 영어 영상 같은 거 한 영상에 꽂혀서 계속 그것만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모든 케이스마다 부모님들은 각기 그 케이스에 딱 적절하게 불안해하세요. 아이들 공부를 생각할 때는요, 얻는 것과 잃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얻을 수 없어요. 절대로 누구도 다 얻을 수 없고요. 절대 모든 아이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 절대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가 가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1년 전과 비교하면 분명히 엄청 성장한 거 맞아요. 저는 댓글들 남겨주신 거 볼 때마다 좀 사실은 소름이 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뻐요. 정말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소름이 쫙 돋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고 몇 달 전에 비하면 아이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이걸 못하던 아이가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사실 그런 댓글 몇 번씩 봅니다. 네, 제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기 시작을 하니까요. 제가 정말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네, 아들 둘 엄마예요. 애들 밥 해주는 게 가장 저한테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가능하면 내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보고만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아이들이랑 공부하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성장했어요. 아이가 네, 이만큼 쑥 잘할 수 있는 게 생겼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기뻐서 여러 번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이렇게 보면요. 분명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은 거에 자꾸 매이시는 거예요. 크게 보고 적당히 대충 보고
중요한 것들을 꼭 잡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작은 거에 작은 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고 자꾸 거슬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또 여자들의 성향이에요. 여자들은, 엄마들은 다 여자다 보니까 공부를 시킬 때 뭔가 부족하거나 조금 이게 아니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넘기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그걸 가지고 잘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지치죠? 엄마가 지치죠? 서로 감정이 상하죠? 그러다 보면 다 집어치워 라고 하면서 크게 잡고 싶었던 엄마와 아이의 관계, 그리고 엄마 주도로 이렇게 나아가다가 아이한테 배턴을 넘기는 그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그런 큰 그림들은 이미 다 지치고 끝나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요, 자랑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제 이야기를 드리면요. 5호를 입었었어요, 아가씨 때. 가끔은 4사도 입었습니다. 살이 극도로 빠졌을 때, 결혼 직전이랄까.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는 쭉 5호를 입었고, 이제는 66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5호냐 66이냐를 결정할 때, 막 그 옷을 입으러 매장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어깨 넓이 재고, 가슴 둘레 재고, 허리 둘레 재고,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저는 5호 줘보세요. 라고 해서 5호를 입어보는 거죠. 그리고 안 맞으면 뭐지? 약간 낀다? 66 입어볼게요 하잖아요. 그쵸? 혹은 어떤 집에 갔는데 아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옷이. 그래서 5 주세요 했는데 5가 품절이야. 그냥 66 주세요 해서 약간 헐렁하게 입고 다니기도 하죠. 그죠? 또 이렇게 또 확 또 붙어주는 스타일의 옷은 내가 아무리 5호를 입던 사람이라도 66을 고르기도 하고요. 좀 헐렁한 스타일로 나온 거는 내가 66 입던 사람이지만 5호를 입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가 책을 반복해서 읽기도 하고 대충 보기도 해요. 그쵸? 그런데 아이가 읽고는 있어요. 약간 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독서를 읽던 책만 계속 읽는 것 같고 다양하게 보고 있지 않아요. 영어 영상을 보는데 맨날 거기에 꽂혀가지고 한 가지 그 영상만 계속 보고 있어요. 혹은 모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리즈대로 계속 다 보고 싶어 해요. 아이의 성향이 반영된 어떤 선택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초등 시기예요. 아이가 몇 번을 반복하고 몇 번을 반복하지 않고가 아이 그 초등 공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요. 아이가 반복하고 싶은 만큼 반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그 책을 후루룩 넘겨버려요. 그러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엄마가 빨리 읽으라고 했거나 책 한 권 빨리 읽으면 게임을 시켜준다고 하면 굳이 천천히 읽을 이유가 없죠. 빨리 읽고 끝내겠죠. 그죠? 두 번째, 아이가 그 책이 정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읽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혼 없이 후루룩 읽고 끝내는 거죠. 그쵸?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그 책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대충 읽고 후루룩 읽고 건성건성 읽을까요? 라고 하면서 아이를 막 그렇게 막 머리 싸매고 아이에 대해서 고민하실 게 아니라 다른 시도를 하셔야죠. 다른 책을 줘보고 한 권을 읽어 라고 하지 말고요. 30분 동안 이 책을 읽어보자. 빨리 읽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한테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셔야 되고요. 책 한 권만 가지고 그냥 계속 몇 달째 그것만 반복하는 아이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한테는 그 반복이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5번만 반복하고 6번째는 다른 책을 봐야 해 라고 아이한테 선을 긋지 말아주세요. 같은 책을 반복하는 그 와중에서도 아이의 사고력이 생기고요. 우리도 같은 책을 한 번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랑 또 3년 후에 또 볼 때랑 5년 후에 볼 때랑 다른 느낌을 받죠. 아이한테도 그런 거예요. 아이가 책을 읽는 목적은 책에서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계발서나 실용서를 읽을 때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보잖아요. 아이의 독서는 그런 독서가 아니에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마치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처럼 일반 독서를 할 때도 뭔가를 얻어야 되고 반드시 거기에서 지식과 상식이 깊고 넓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반복을 한 번 하든 10번 하든 상관없이 책을 읽는 그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이
뇌가 일을 할 수 있게 점점 더 그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한 뇌는 나중에 책을 읽는 속도나 학습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확연하게 빨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얘가 반복을 해서 보든, 네, 아니면 적당히 반복을 하든 엄청 많이 반복을 하든, 네,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반복해서 계속 같은 책을 보고 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책을 너무나 대충 읽고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셔도요. 일단 아이를 불안한 눈으로 너무 바라보기보다는요. 왜 저럴까? 왜 지금 저렇게 대충 볼까? 혹은 왜 저렇게 계속 반복을 할까? 왜 저 영상은 한 번 봤던 걸 지금 20번째 다시 보고 있고, 왜 저 영상은 한 번도 제대로 안 보고 다시는 안 보려고 할까? 라는 것들을 아이를 파악하는 데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네, 지나치게 대충 읽는 기간이 너무 늘어나거나, 지나치게 몇 년 내내 반복만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조금씩 개입이 들어가는 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아이가 독서가 성장하고 있을 때, 영어 영상으로 영어에 노출되고 있을 때, 반복하고 싶은 만큼 본인이 알아서 반복을 하더라도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 아이가 반복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어떤 대사가 좋았거나, 그 어떤 캐릭터가 좋았거나, 그림이 좋았거나, 내용이 좋았거나, 어떤 한 페이지, 그 페이지가 너무 재밌었을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러면 그건 아이의 세계인 거예요. 그 세계를 너무 터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요 같은 책만 계속 보면서 아이가 딱 그거밖에는 이제 더 이상 아는 것이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 애가 더 적게 아는 게 아닐까라고 불안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파일럿 프로그램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편식이 있는 아이들, 한 책만 계속 보거나, 네, 너무 책을 대충 보는 아이들도 영상 하나만 계속 보거나, 모든 영상을 다 대충대충 보는 친구들은요, 네, 새로운 시도가 한 번씩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조금 낯선 장르의 책도 들어가 보고요. 또, 네, 완전히 새로운 책, 혹은 계속 도서관에서 빌려봤다면 사서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네, 제가 많이 해주라고 했던 거, 읽어주는 것도 좋은 파일럿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국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는요, 반응을 봐야 되고, 반응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시청률이 높은 황금 시간대를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새로운 책, 대충 읽거나 반복하는 아이 때문에 뭔가 새로운 책을 넣어줄 때는요, 파일럿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느낌으로 정성껏 한번 읽어주고, 그 책에 대한 관심을 엄마가 먼저 표현해보고, 네, 정말 좋은 책인데 아이가 정말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책이라면 과감하게 구입을 해서 권해보기도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 이런 시도 저런 시도를 통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만 불안해하세요. 아이가 지금 책을 내 마음에 쏙 들게 읽지 않고 영상을 볼 때 자세도 마음에 안 들고 계속 너무 쉬운 것만 보는 것 같고,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면서 영상을 보는 모습도 탐탁치가 않아요.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계속 불안한 시선으로 보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불안할 때는 뭘 떠올려요? 이 아이의 1년 전 모습을 떠올리시면 돼요. 1년 전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준, 그리고 엉망인 학습 습관을 가졌던 아이가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우여곡절 끝에. 그쵸? 그러면 1년 후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달라진 멋진 모습으로 아이가 공부를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든든하게 가셔야지, 애가 뭐 조금만 어떻게 하면은 막, 쟤 왜 저래요? 불안해. 막 이렇게 바라보시면 엄마가 아이 초등시기 내내 지옥에 사시는 거예요. 아이는 똑같아요. 아이가 뭐 갑자기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엄마가 지옥에 살기도 하고 천국에 살기도 해요. 네. 그런 어떤 정형화된 기준에 따라 불안하기 시작했다면 저는 저희 둘째 아들 때문에 정말 지옥 속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글쎄 어떤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불행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네, 불안을 빼고 아이를 믿기로 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최선이다.
이 아이의 엄마로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고요. 그래서 네, 공부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뭐 친구 관계도 좀 불안불안해 보이고 여러 가지 불안한 거 너무 많죠. 많은데요. 그 불안을 네,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놓고 괜찮아. 죽고 사는 문제 아니야. 잘하고 있어. 1년 전에 생각해봐. 1년 후에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다스리는 거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시고 반복하는 아이, 또 너무 대충 읽는 아이, 또 영상을 하나만 계속 반복하는 아이를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으셨다면 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1년 후의 모습만 기억하세요. 다음 주 말고 1년 후요. 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큰 호흡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학교 다녀온 아이들, 네, 무조건 잘했어. 무조건 수고했어. 정말 기뻐. 엄마가 행복해. 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